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아침이 되었네요. 자, 오늘은 1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고사성어는 절치부심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절치부심은 하나의 이야기를 또 하나 소개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고사성어 절치부심 역시 어제 소개했던 진시황과 연관이 있어요. 특히 시황제, 진시황제가 황제가 되기 전 벌어진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절치부심,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요, 이를 갈며 속을 썩인다라는 뜻으로 분한 마음을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연나라 태자단이라는 인물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연나라에 태자단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진나라 임금이 되는 영정과 어렸을 때 친한 친구였답니다. 어린 시절에 조나라의 볼모로 잡혀가는데요. 그때 마침 영정도 조나라의 볼모로 와 있었습니다. 볼모라고 하는 건 나라와 나라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걸 강제하기 위해 인질로 붙잡아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아주 중요한 사람을 인질로 보내진 않겠죠. 원래 이 진왕이 되는 영정 역시 사실은 왕이 될 만한 자리와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자, 여튼 그래서 조나라에서 볼모를 하면서 둘 다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영정은 진나라 임금이 되고 태자단이 이번에는 진나라의 볼모로 갑니다. 근데 친구가 임금이 되었으니까 잘 대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죠. 그러나 영정은 아주 쌀쌀맞게 대합니다. 태자단은 아주 실망해서 밤마다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하죠. 연나라로 돌아온 뒤 태자단은 자객 형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형가에게 진왕을 죽여달라고 부탁하죠. 자, 그런데 이 진왕을 만나려면, 그에게 가까이 가려면 무언가 큰 선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형가는 연나라에 도망쳐온 번호기 장군을 찾아갑니다. 장군의 목을 선물로 바쳐 진왕을 만나 그를 죽이려 하오. 근데 마침 태자처럼 번호기 역시 진왕을 미워하고 있었죠. 이를 갈고 속을 썩이며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소. 번호기는 스스로 목을 찔러 목숨을 끊습니다. 자, 이렇게 자객 형가는 번호기의 목과 연나라 지도를 선물로 가져갑니다. 진왕은 형가를 매우 반겨했어요. 연나라 지도를 펼치자 날카로운 비수가 나타나죠. 형가가 비수를 들어 진왕을 찔렀지만 진왕이 더 빨랐습니다. 형가의 칼은 진왕의 소매를 찢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형가는 실패하죠. 그리고 이 암살이 실패한 뒤 진왕은 그 누구도 가까이 만나려 하지 않았대요. 자, 이렇게 형가의 암살은 실패하고 진왕은 이후 우리가 지난 시간 알아본 것처럼 진시황이 되죠. 자, 그렇지만 이 번호기의 말에서 나왔던 절치부심이라는 말은 오늘날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절치부심, 이를 갈며 속을 썩이다. 형가 이야기에서 나온 이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절자는 갈다. 언제 이 표현도 한번 소개하면 좋은데 갈다는 뜻의 이 절자가 쓰인 표현이 별로 없긴 합니다. 한편에 고사성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절차탁마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원래 절차탁마는 돌이나 상아 같은, 옥이나 상아 같은 것을 다듬는다라는 뜻이고요. 이후에는 자신을 끝없이 연마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절차탁마의 절, 갈다는 뜻입니다.
치는 이죠. 이를 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하면서 부심의 부는 썩다. 그래서 부패할 때 부자죠. 심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마음이 썩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속상하다라는 말을 쓰죠. 이를 갈고 속을 썩는, 그만큼 화가 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을 지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오늘날에는 절치부심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마음을 다잡는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요. 절치부심. 한편 이 절치부심은 이전에 있었던 와신상담과 함께 같이 잘 씁니다. 와신상담 역시 자기가 어떤 목표를 두고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가져야 하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표현으로도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원래는 복수 이야기인데 절치부심 역시 어떤 커다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다져야 하는 뭐라고 할까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의 어떤 마음을 다잡는다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절치부심 다 썼나요? 너무 빠르게 쓰는데요. 치자는 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를 한자로 치아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치과 가는 거 어떨지 모르겠는데 치과가 굉장히 좀 두려운 곳이죠. 실제로 여러분 절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밤에 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버릇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살았는데 한 친구가 이를 밤마다 갈아가지고 고생했었습니다. 치, 이빨. 어린아이 이빨을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이걸 유치라고 하죠. 한편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이 가리를 다 했을 텐데 이제 유치를 다 뽑아내고 다음에 나는 이를 영구치라고 하죠. 영구의 이 구자는 어제 나왔던 오래 늘이라는 뜻입니다. 부심은 마음을 썩다. 자, 생각보다 일찍 쓰네요. 그러면 심자가 들어간 단어를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떠한 마음의 법칙을 심리라고 하죠. 네, 눈이 이야기하지만 물론 우리가 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단어가 이 심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때 심은 몸에 있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심폐라고 할 때 심이 되겠죠. 마음이란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네, 심정.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를 심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예를 들어 어떠한 마음이라고 할 때 이 심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애국심. 그쵸? 그리고 또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요즘에 여러분 그런 표현 잘 안 쓰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학심은 아니고요. 애교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애향심이라는 표현까지 썼었어요. 애향심은 애향, 이제 자기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건 좀 이상한 거고요. 충성하는 마음을 충성심. 심각의 심자는 이 심자 아닙니다. 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역사책을 읽다 보면 그 역모, 반역을 꿈꾸는 마음을 역심이라는 말도 씁니다. 역심을 품었다. 학교심이 아니라 애교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다 쓴 친구들은 넘어가 보죠. 오늘 진시황 암살 사건, 절치부심과 함께 볼만한 표현은 첫 번째, 암살입니다. 몰래 죽이다는 뜻이죠. 태자단은 자객 형가의 손을 빌어서 진왕을 암살하려 했지만 결국엔 실패하죠. 두 번째 표현은 인질,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두는 걸 말합니다. 영정과 태자단은 볼모로 인질이 되어 다른 나라에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죠. 마지막 방약 무인, 곁에 마치 아무도 없는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 형가와 친구 고점리 이야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형가와 고점리 두 사람이 어울려 놀 때는 방약 무인,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스스럼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멋대로 행동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좀 사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방약 무인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건 안하무인. 안하무인은 비슷해요. 눈앞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암살. 암자는 원래는 캄캄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몰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몰래 해치는 걸 암살. 캄캄하다는 뜻으로 암흑이라는 표현이 있죠. 살은 죽이다라는 뜻이죠. 살해. 죽이거나 해치는 걸 살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죽이다는 말을 살해하다라고 지금은 쓰죠. 인질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잡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사람, 사람의 목숨을 인명이라고 하죠. 인질로 잡아간다는 건 그 사람의 목숨을 여차하면 내가 해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을 깔려 있는 거죠. 질자는 여기서 볼모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질자는 우리가 품질할 때 질자로 많이 써요. 어떤 상품의 상태, 어떤 물건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방약 무인, 방자는 곁. 그래서 근처에서 그냥 멀뚱하게 쳐다보는 걸 방관이라고 하죠. 약자는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뜻으로요. 조금 있는 걸 우리가 약간이라고 하죠. 무자는 없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무죄라고 하죠. 이는 사람. 이게 이제 형가와 고점리라고 하는 친구 사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인데, 방약무인이 원래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인데요. 근데 친한 친구를 한자로 또 뭐라고 하냐면 고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고인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깊이 알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고인이라고 할 때는 세상을 떠난 사람, 고인이 되셨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원래는 어떤 뜻이 더 옛날엔 많이 있었냐면 오래 관계를 맺은 사람이란 뜻이 원래는 있었어요. 그래서 고인이 오랜 친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잘 모르죠. 근데 원래 고인이 오래된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뜻은 잘 모르죠. 다 썼어요? 자, 그러면 무시무시하지만 살자가 들어간다는 한번 생각해 보죠. 살자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뉴스 같은 걸 보다 보면 이제 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책 같은 데 보면 또 여러 개 나오죠.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편 다른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을 해치는 걸
타살이라고 하죠. 네, 채팅창을 지금 봤는데 살코기의 살은 이 아닙니다. 도살. 도살은 기본적으로는 짐승을 죽이는 걸 도살이라고 합니다. 살신성인, 자신을 죽여서 인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루는 걸 살신성인이라고 하죠. 한편 여러분이 역사를 배우다 보면 한꺼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그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학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해치는 걸 학살이라고 합니다. 또 살수대첩의 살수는 이 살자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또 모르니까 찾아봐야지. 네, 이 살자가 아닙니다. 네, 살신성이 나왔고 또 죽인다는 뜻의 살자가 들어간 단어. 요건 조금 이제 다른 표현인데 살인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말 들어봤나요, 여러분? 촌철살인. 이 촌철살인은 아주 날카로운 거로 사람을 죽인다는 원래 뜻인데 지금은 날카로운 말, 남을 비판하는 날카로운 말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남의 약점을 탁 찌르는, 그래서 그런 말로 써요.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자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살자가 들어간 단어가 여럿 있고요. 방향무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약무인,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거리낌이 없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나무인과 이제 비슷하게 사용하고요. 나쁜 뜻으로 지금은 사용해요. 원래는 현가와 고점리가 자기들끼리 신나게 놀았다는 뜻으로 그 나쁜 뜻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뜻이 되었습니다. 무, 없다는 뜻이죠. 반대로는 유라는 뜻입니다. 네, 이런 걸 좀 많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쉬운 것들. 없다. 무인은 사람이 없다. 또 뭐가 없을까요? 무인 나왔잖아요. 죄가 없는 거를 무죄라고 하죠. 한편 이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때 무고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고하다. 무명. 무명은 명성이 없다, 이름이 없다라는 뜻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무식, 아는 게 없는 걸 무식이라고도 하죠. 비슷한 말로 무지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는 걸 지각 없이, 생각 없이 하는 걸 무지막지. 네, 요거는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있다면, 무념무상은 마음을 텅 빈 혹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래서 무지막지랑 무념무상은 좀 다르죠. 무전기 할 때 무전은 전기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치? 이때 전기는 전기 신호, 전기 연결이 없다는 뜻이겠네요. 무전. 이걸 한번 생각 못 했었네요. 무전기는. 무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무선.
반대는 유선. 무선은 연결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이야 정말 많은 물건들이 무선이죠. 옛날에는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었어요. 자, 또 다른 표현들을 넘어가 보죠. 첫 번째 표현은 실패입니다. 형가의 암살이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진왕 영정이 모든 나라들을 통일하고 진시황이 되죠. 근데 이 이야기가 사기라는 책 읽어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형가의 암살하려고 하는 장면, 그리고 그에 얽힌 이야기 정말 재밌어가지고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이 영웅이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도 넘었네요. 이 영화가 형가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영화입니다. 재밌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좀 어렵습니다. 은둔. 은둔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숨어 사는 걸 이야기하고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 이야기하죠. 진왕은 암살의 위기를 겪은 이후에는 사람을 만나는 걸 극도로 꺼려했고 오직 몇몇 사람만 이 진왕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마지막에는 구사일생,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 뜻이죠. 진왕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연나라의 철저한 복수를 다짐하고 실제로 연나라의 아주 참혹한 복수를 실행했다라고 합니다. 천천히 한번 써보죠. 실패, 은둔, 구사일생. 실자는 원래는 잃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다라고 합니다. 패자는 원래는 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패배라고 하죠. 근데 망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은자는 감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습을 숨기는 걸 은패라고 하죠. 혹은 뭔가를 가리는 것도 은패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둔자는 원래는 숨다라는 뜻이고요. 이 둔자가 들어간 단어가 많이 없는데 둔갑은 자신의 모습을 원래는 숨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숨기냐면 다른 것이 돼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책을 읽다 보면 둔갑은 변신술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사람입니다. 빠방 하면 뭔가 토끼로 모습을 바꾼다. 그럼 이걸 둔갑술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모습을 감춘다는 뜻입니다. 구사일생. 구자는 아홉이란 뜻이지만 많다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정이라고 하는 9개의 솥이 있었대요. 이게 이제 왕의 혹은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였답니다. 사자는 죽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사망이라고 하죠. 일은 하나. 근데 이제 구사일생은 9번 죽을 뻔하다가 한 번 살아났다. 그래서 일은 아주 귀한 하나라는 뜻이 여긴 있죠. 만일에도 일자가 약간 그런 뜻이죠. 만에 하나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 생은 살다. 비슷한 뜻으로 구사일생과 비슷한 뜻으로 기사회생이 있습니다. 기사회생은 거의 죽을 뻔하다가 목숨을 건졌다. 비슷해요. 구사일생과 기사회생은 비슷합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비슷한 뜻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또박또박 한번 써보죠. 나중에 진짜로 영웅이란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으로 예전에 중국에서 봤었거든요.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극장에서 봤는데 그때는 중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영화를 보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또 이제 뭐 언어를 조금 한다 하더라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좀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형가 이야기를 전혀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얘긴지 뭘 하려고 하는 얘긴지 도무지 그땐 극장에서 뭐 그냥 멍하니 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영화였더라고요. 몇 번 전에 여러 번 봤었습니다. 다 썼어요? 자, 그러면 실자가 들어간 단어 한번 생각해 보죠. 잃어버린다, 잘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는 걸 실족, 이 실족이란 말 진짜 잘 안 쓰는데 뭔가 잘못하는 건데 실족은 발을 헛딛는다 뭐 이런 뜻이 있긴 하죠. 그거보다는 손을 잘못 놀린다는 뜻을 더 많이 씁니다. 손을 잘못 놀린다. 실족보다 더 많이 쓰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한다라는 뜻을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실수, 맞아요. 실수. 실성은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원래 이 성자가 본성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본성을 잃어버리는 걸 실성하다. 실종, 사람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걸 실종. 분실, 잃어버리는 걸 분실이라고도 하고요. 이 놓고 가는 거는 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실은 잃어버린 걸 이야기하고 비슷한 뜻이지만 유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분실물, 유실물 이런 말을 쓰고요. 네, 실망. 희망을 혹은 기대를 잃어버리는 걸 실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자는 잃어버린다. 이제 저도 그 많은 단어를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찾아볼 단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 사전을 찾아봐요.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사와 생은 짝이 돼서 많이 쓰이는 거죠. 사는 죽다. 생은 살다. 네, 실격도 이 실자죠. 아까 잃어버린 자격을 잃어버리는 걸 실격이라고 하죠. 자, 돌아와서 죽음의 의미의 사자가 들어간 단어 혹은 살다는 뜻이 들어간 생자. 그래서 우리가 삶과 죽음을 생사라고 합니다. 요 글자들이 들어간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죽음 혹은 삶. 뭐가 있을까요? 죽었다는 뜻의 사자 혹은 살았다는 뜻의 생자. 저승사자의 사자는 이 사자가 아닙니다. 저승사자의 사자는 심부름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자는 사신할 때 사자입니다. 어디 사신을 갈 때 사자. 우리 나왔었죠. 각자도생. 서로 자기 살 길을 찾는 걸 각자도생. 사격의 사자는 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격의 사자는 발사의 살자예요. 생명. 그렇죠? 그리고 생기. 그렇죠? 살아있는 기운을 생기라고 하고. 죽어있는 몸뚱이를 뭐라고 하냐면 사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옛날 책 같은 걸 보면 혹은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임금의 심부름하는 사신 말고 죽음의 신, 사신 뭐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몸을 그쵸? 사체가 죽은 몸뚱이라면 살아있는 몸은 생체. 생체 실험은 산 몸을 가지고 거기다 실험하는 걸 얘기하죠. 생장은 살아서 자라는 걸 생장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란 뜻의 사자가 들어간 단어를
많이 생각은 못하는군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형벌을 뭐라고 하냐면 사형. 그렇죠? 사형장. 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붙이면 되죠. 뭐 사형수하면 사형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고, 사형장 하면 사형을 하는 장소고, 그렇죠? 사살은 이게 사살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사살은 발사할 때 사자예요. 쏘아 죽이는 걸 사살이라고 합니다. 급사는 갑자기 죽는 걸.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책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횡사. 갑자기 죽는 걸 횡사라고도 합니다. 자, 오늘은 절치부심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또 표현들을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기사회생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던 진시황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요. 또 내일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